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치과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올해 입시는 참 여러가지로 어렵죠. 그렇죠? 입시 자체도 어려운데다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건 하나는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수시의 전형에서도 우리가 3학년 1학기에 학생부 기재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수시로 갔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수생들보다 얼마나 불리하고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수시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전형에서는 재수생들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재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도 올해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100% 많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전형이라는 것은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시,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요소들이 실제 시험에는 반영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 물론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라 문과 계열에서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해당될 수 있지만,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의과대학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의과대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희망을 하다가 치과대학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내신 성적의 요소보다도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부분이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불안감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치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는 의대보다 치대의 입시가 상당히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대에 비해서 치과대학은 선발하는 대학도 많지 않죠. 의과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40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그 중에서 38대학이 의과대학에서 선발하고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나 아니면 차의과대학 2개 대학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8개의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뽑는 데 반해서 치과대학은 사실 몇 개 대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형을 세분화시키게 되어지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을 6개의 100%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치과대학의 가장 크다는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올해 같은 입시에서 특히 수능에 대한 준비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럼 수능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또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의과대학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치과대학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올해 입시 제도에서 과연 재수생들이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결과를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매우 유리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학을 훨씬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 수능의 만점제를 보게 되면 재수생들의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에 만점을 받지 재수생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들을 보면,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재수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반복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좀 수능이라는 패턴에 좀 더 적응력이 좋아진다는 정도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가 재수생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입시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 명심할 점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서 정시보다는 수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수시에서도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보다는 치대 쪽으로, 치대보다는 한의대 쪽으로 학생들이 하향 지원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내가 치대를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면 치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할 것 같아서, 자, 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의 평균 등급을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표를 보실 때 꼭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의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기준 자체가 평균 점수라고 하지만 어느 대학은 70%, 어느 대학은 80%이기도 하고, 또 어느 대학은 85%이기도 하고, 또 실제 80%, 85%의 표준을 어떻게 추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100% 믿고,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내신 성적이 1.70이라고 하니까 내 내신 성적이 1.65니까 나는 붙을 수 있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지 이 자료는 뭐로 활용하셔야 되면 기준점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성적이 된다고 하거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70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활동의 역량에 우수성이 있다라든가, 또는 내가 여기를 안정 지원이 아니라 상향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서 지원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략적인 기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18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42,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53,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57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원광대, 전북대, 경북대, 조선대와 같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7 이하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치대를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어야 적어도 내신 성적이 1.5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어야만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1.13 정도,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면접이 1.13, 연세대학교 활동후 시험이 1.29,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이 1.34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1.57에 원광대가 1.5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나 경희대나 아니면은 연세대 같은 학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주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신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1.3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하 대학 같은 경우는 경북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단국대 DKU 전형 같은 경우는 1.98이나 2.1이나 2.57 정도로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을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어느 대학교의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이 이와 같은 지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과 성적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으면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높으면 교과 성적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의 등급이 어느 대학보다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뽑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는 전형의 특징이 있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에 비해서,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나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반영 비율, 그리고 고등학교의 어떤 프로파일 같은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단국대학교 DKU 인재 전형,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전형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대학들보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교 유형의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실제 얼마나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1.50 정도 되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도 보통 내신 성적이 1.60 정도는 되어져야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 또는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도 의과대학을 노려보시거나 치과대학을 노려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점은 뭐냐면 과연 치대와 의대를 결정짓는 요소는 과연 뭘까? 치대와 의대를 결정짓는 요소가 뭘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면 이거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밑에 나와 있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부 교과가 1.50,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1.60 정도의 내신 성적대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적 기준을. 그러면 의과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의과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1.3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셔야 돼요. 그렇죠? 전북대학교 1.30 정도, 인하대, 충북대, 전남대나 부산대, 충남대, 순천향대, 가천대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1.30 이내 정도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비율이 높은 전형들은 대부분 1.2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어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대와 치대를 나누는 것은 교과 성적이겠죠. 의대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 1.30 정도의 이내 정도 성적, 치대는 1.50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의대 중에서도 이렇게 1.40에서 1.70까지 교과 성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 면접을 수능 전에 실시하는 학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을 수능 전에 보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이런 학교들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끼리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되어지면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서울대나 카톨릭대, 고려대, 학교장 추천이나 이화여대 같은 전형들이 보통 1.5 정도의 교과 성적이고, 그 다음에 울산대나 연세대, 미래, 단대, 천안 정도는 1.8, 그 다음에 경북대, 아주대, 가천대는 2.4 정도의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치과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결국 내신 성적의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활동의 우수성이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나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2024학년도에 대학 입시의 방향들이 발표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수시 전형에서의 불공정한 사례들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대학 입시에서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졌죠. 그래서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를 늘린다.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누렸었던 입시의 결과들이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처해졌었던 입시의 한계점들이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서 약간의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의 기재관리나 원서 지원에 있어서의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원 현황의 변화의 추이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쭉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과연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과연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의대와 치대의 변화는 경쟁률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은 치대의 학생들이 과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치대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경북대, 단국대, 원광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다시 말해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같이 두고 있는 학교들을 그냥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20년도의 경쟁률을 비교했었을 때 대부분 경쟁률이 완화되었죠. 0.07 정도의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부 수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2.23 정도 경쟁률이 떨어졌고,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정도도 전년도에는 18.22대 1 했었는데 2020년도에 17.12대 1로 마이너스 1.11 정도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대부분. 그런데 치대는 보시면 거의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경쟁률이 떨어진 학교는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만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고, 하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6명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27.44대 1에서 15.22대 1로 12.22대 1 경쟁률이 대폭으로 하락된 거, 요걸 빼고 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경쟁률이 치과대학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꼭 알아두실 점들은 뭐냐면, 2021학년도 입시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이해해야 되는 점은, 첫 번째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하다는 점. 두 번째, 의치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가장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과대학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입시의 교육과정에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재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쓴 학생들이 치대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가면서 벌써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가장 경쟁률이 높게 벌어졌었던 것은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경쟁률이 16.22대 1에서 43.83대 1로 27.63대 1의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어졌죠. 이거는 아마도 조선대에서 우리가 발표한 학생부 등급 컷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조선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컷이 1.73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상향 지원으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교과의 평균 등급은 단지 참고 자료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거를 100% 신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서 경쟁률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특히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북대, 단국대, 원광대예요. 여기는 어떤 구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의과대학에서도 경쟁률이 오른 구간이고, 그 다음에 치과대학에서도 경쟁률이 오른 구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의대와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거나 몰리거나 선택이 집중되어지는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경북대, 단국대, 천안, 원광대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21학년도에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내가 이번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의대를 원서를 쓸 것을 치대를 쓰거나, 아니면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치대를 원서를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치대 쪽으로 몰리게 되어진다면, 그럼 내가 치대를 붙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질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치대를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뚜렷한 진로 희망과 전공 적합성을 갖추는 거예요. 물론 치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꼭 지적하고 싶다면 결국은 치과대학의 전공적합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의대라고 적다가 마지막에 수시 원서 쓰게 되어질 때 의대와 치대를 같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치과대학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의대에 썼는데 마지막에 가서 원서 쓰게 되어질 때 하향 지원으로 또는 대학에 붙자는 이유로 평상시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보다는 치과대학에 대한 열망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런 학생들이 치과대학의 공부가 오랜 시간의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치과대학을 선택하는 순간 그건 직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컴퓨터공학과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가 컴퓨터 기술자나 공학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과들은 학과를 선택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분야로 진로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의치 한의대는 대부분 내가 치대를 결정하고 의대를 결정하는 순간 진로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이 지원하는 치과대학에 대한 본인의 전공적합성과 열망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 여러 가지 성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를 고려했었을 때 실제 내가 의대에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치과대학의 진로 희망을 뚜렷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대 쓰고 치대를 쓰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치대 쪽에 안정 지원을 하시면서 의과대학에 상향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안정 지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치과대학은 안정 지원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과대학에다가 상향으로 원서를 써놓고 난 다음에 치과대학에다가 라인을 바꾸면 치과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과 학과를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의대를 원서를 쓰고 낮추어서 그냥 치대를 쓰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전공 적합성이 결여돼 보이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치과대학으로 열망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치과대학에서 안정지원 하시면서 의과대학에 상향지원을 하면 돼요. 어차피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이나 사실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치과와 의과는 물론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 해서 고등학교 때 인체 해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는 의과대학의 안정지원은 없어요. 다 모든 대학이 다 불안정하거나 상향이거나 도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에서 안정지원을 하시면서 의과대학에다가 상향을 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을 잡으실 때 치과대학이라고 뚜렷하게 잡는 걸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학생들의 학생부를 쭉 보다 보면 내 진로 희망이 치과대학이라고 적혀져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치과 의사라고 적혀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치과에 붙는 학생들이 보면은 그냥 의과대학으로 적어놨다가 치과에 지원한 학생들. 그러니까 치과 내용이 없는 거죠. 아니면 일반 의공학이라든가 생명과학 쪽에 포인트가 있다가 치과대학으로 상향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보면 대학에서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 학생이 학업적인 역량이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진로 방향의 목적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학생이 의학, 생명정보공학자라고 적어놓고 진로 희망사항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진로 희망이라고 하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만, 실제 항목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창의적 체험 진로 활동 내에 내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가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뚜렷하게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목표와 진로 방향을 뚜렷하게 이야기해야만 학생부에 원하는 대로 기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뚜렷한 진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러면 학생부의 기재가 될 수 없어요. 모든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뚜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학생들은 아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로 방향이 뚜렷이 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데,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는 일기장이 아니다. 내 마음과 진심을 거기다 담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수시는 꼭 알아야 되는 건 과정 중심의 입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의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워나가야만 나중에 에러가 없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가 뚜렷하게 결정이 되지 못해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하거나 기재해서 작성을 해서 낼 때 모호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작성을 해서 내게 되면 결국 나중에 대학을 가시게 되어질 때 진로 적합성의 결로로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 지원할 대학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로 방향을 뚜렷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의과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 방향이 뚜렷해요.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는 애들의 진로 방향은 그냥 치과 의사예요. 많이 쓰면. 그런데 의과대학은 뭐라고 쓰냐면 의학생명정보공학자라고 쓰거나 또는 바이오 인간장기 연구원 및 재생의학자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물론 그냥 의사라고 적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안과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노인의학 전문가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공 분야를 기술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뚜렷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런데 치과의사라고 적으면 내용 자체가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의과대학에 적은 학생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생명정보학 산업에 성장하면 유전자 분석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현재 의료산업이 맞춤의료와 예측의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함. 생명정보학을 이용해 맞춤의학에 기여하며 현대 의료의 치료법과 약물에 소외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4차 산업시대 AI 기술과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의사가 되기를 희망함. 이로써 생명정보학을 의료에 접목시키는 의사를 희망함. 이렇게 적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기술이 잘 되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호한 열망이나 단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연구나 활동 방향에 대한 열망들이 뚜렷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작성이 잘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과 의사에 기저가 되어지는 이 학생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해서 불편을 겪는 친구의 경험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치과 의사로서의 진로를 희망함. 치과 의사를 통해 강창용 의사의 양심적인 진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정직한 진료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어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아드리며 신체 건강을 위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이라고 적었어요. 물론 이 학생도 잘 적었어요. 하지만 제가 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 번째,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치과 의사라고 진로 분야가, 치과 의사라고 나의 전공 분야가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거나 진로 희망에 대해서 기재하라고 내어질 때는 의사라고 적지 말고 반드시 치과 의사라고 꼭 적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치대에 합격을 하실 수 있고 또 상향으로 의대의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설령 내가 의대를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의대 입시에 대해서 1부부터 해서 7부까지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100% 의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든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대와 치대를 쓰거나 또는 의대와 한의대를 쓰거나 의대를 쓰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공과대학의 원서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높은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안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대를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서울대 연고대의 원서를 쓰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의대는 어차피 상향이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에서 안정적으로 붙이면서 상향을 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대라고 적고 치대와 의대를 쓰는 게 낫지 의대라고 쓰고 난 다음에 치대를 쓰면 치대를 붙기 어려워요. 아셨어요? 그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강조할 점은 뭐냐면 치과 의사라고 적을 때 물론 이것도 잘 적었지만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과대학이라고 적는 학생들이 그냥 의사 이렇게 적으면 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공 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쓸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든가 노인의학 전문가라든가 예방의학 전문의와 같은 전공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그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라든가 아니면 진로 희망 사항들을 기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치과는 의과에 비해서 물론 활동 영역과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를 의과처럼 그렇게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치과가 여기 정해 있는 것처럼 치과의 분야를 보면 구강안면외과라든가 치과 고철과라든가 치과 교정과라든가 그 다음에 소아치과나 치주과나 구강내과나 치과 보정과나 구강병리과와 같은 다양한 활동의 범위가 있어요. 물론 조그만 치과병원에서는 치과 의사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치과 질환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치과 의사에 대한 동기나 계기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소서를 보면 치과 자소서를 보면 대부분 다 본인의 치아의 질환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경험이라든가 친구의 경험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치대의 원서를 쓰는 동기와 계기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접근의 방법들은 너무나 진부하고 상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를 뭐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 이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사, 치아의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의사가 아니라 치과를 질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조금 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치과를 우리가 의대를 가는 때 학생들이 접근하는 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 분야를 기재해 준다. 그 다음에 의대를 갈 때 우리가 질병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의사는 두 가지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두 번째는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과학과 같은 심화 학습 과정이 부족한 학생들의 접근 방법은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는 접근 방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처럼 고등학교 내에서의 과학 활동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연구하는 의사에 초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컨설팅을 하게 되었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돼야 되지 자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과학적 심화 활동의 역량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결국은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환자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의 고통을 이해한다든가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견해나 경험이나 사례를 이끌어내는 이런 간접적 경험을 이유로 삼으면 안 되고
뭐를 가야 되냐면 접근의 방식들이 조금 더 이것을 질병을 연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원서 지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하이퍼리뷰의 멘토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오시면 합격생 스펙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 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 출신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활성을 했는지, 또 실제 어떻게 원서를 지원했는지까지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공부에 동기부여를 삼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치과대학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치과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경우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학교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 경희대, 경북대, 단국대, 천안, 원광대 정도가 되는 거고, 대부분 이 학교들이 학생들이 경쟁률이 집중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정도에서 10개 정도의 대학들이 있는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치과대학 상위권 대학을 원서 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치대를 원서 쓰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강점이 있는 활동의 역량들보다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의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도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 또는 연세대학교 면접형, 고려대 학교 추천,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같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좀 높거나 추천 전형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과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의대와 연결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 학교 프로파일은 좋지만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이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은 좋지만 내신 성적이 다소 불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학생들은 의대를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학종이나 교과를 쓸 수 없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서, 그래서 일부를 안정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 계열의 서울대나 연고대, 서성한대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셨죠? 그리고 치과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나 지역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경향은 이런 학생들이 한의대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나 아니면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서울대, 연고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사실은 고려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든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든 한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든 간에 대부분 이 서울의 상위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에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특히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치대를 6개를 쓰는 학생은 거의 100%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쓰거나, 아니면 하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치대를 쓰면서 서울대, 연고대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의대를 연결을 시켜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고려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의대를 목표로 삼으면 내 성적이 어떤 성적이라 하더라도 다 상향이에요. 다 상향. 어차피 내가 성적이 아주 좋아서 의대를 쓰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일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가야만 메이저 의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대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그 의대들은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고 면접 전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서류 평가만으로서 서류만으로 합불이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상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치대를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면서 의대를 상향으로 목표하시는 게 훨씬 더 입시에서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치과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을 보면 실제 치과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치과대학은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으로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전북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경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택폭이 무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택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치대의 가장 큰 넓은 문은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넓은 문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의대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의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의대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의대도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큰 문이죠. 뽑는 학생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메이저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수능 미반영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치대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연결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학생부의 기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간혹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 성적만 좋으면 의대를 간다, 치대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 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반드시 학생부의 비교과와 학생부의 종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학생부 비교과나 학생부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필요하니까 이건 다 공감하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의과대학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자,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국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이 학생부 교과 중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수능 100%를 보는 학교들의 내신 분포고,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실제 면접을 보지 않은 학교들보다 내신이 어떻다?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결국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낮아진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어떤 걸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지? 대부분 면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소양이라든가 인적성을 평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비교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교과 100%로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처럼 실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에서 왜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성적의 서열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의 유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문과의 이과반의 반의 개수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그 학교에서 얘가 어떤 반에서 수업을 들었느냐의 차이도 있겠죠. 영재반에서 수업을 들었느냐, 일반반이냐.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1.13이 무조건 1.16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비교과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의대를 가게 될 때, 치대를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만약에 의대를 갈 때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의대를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 공부하면 꼭 거기를 갑니까? 아니죠. 꼭 거기를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의대만 100% 쓴다, 치대만 100% 쓴다, 교과만 다 쓴다, 학생부 종합만 다 쓴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이 학생도 교과 쓰게 되고 학생부 종합도 쓰게 되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또는 의대 치대와 서울대 연고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겠죠. 내신 성적의 우수성, 수능 최저의 가능성, 학생부의 종합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비교과의 우수성들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에게 대학 입시에 합격의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면 한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전형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와 치대와는 연결이 잘 되잖아요. 단 한의대는 보게 되어질 때 한의대에 12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도는 한의대에서는 경희대, 한의대나 가천대 정도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희대, 한의대나 가천대 정도가 되는 경우들은 보통 치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과 같이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경희대, 한의대나 가천대, 한의대 외에 동국대 경주라든가 아니면 원광대라든가 대전대 같은 한의대들은 치대 하위권 학생들과 연결성을 맺을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 대학별 전형의 특징이라든가 올해 입시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 블로그에서 그 내용들을 기재해서 올려서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대를 마치 의대가 안 되면 치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치대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대학은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당신은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게 돼 있어. 왜? 내가 아무리 의대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100% 6개를 다 의대를 쓰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안정 지원하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정시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도 정시도 상향, 그 다음에 적정, 안정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나눠서 원서를 쓰게 된다면 가장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내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정과 적정 구간이 어디냐를 파악해야 되고 거기를 먼저 선택하고 난 이후에 상향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수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정 구간을 먼저 공략을 해서 거기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상향 계획을 구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질 때는 치과대학에 대한 거,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전문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고 또는 내가 만약에 치과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의사라고 해서 한의과대학에 포인트를 두고 난 다음에 한의대에서 치대에서 의대 쪽으로 넘어가서 원서를 쓰시는 게 좋지 그냥 막연하게 다 의대를 적어놓고 난 다음에 치과, 치대 쪽으로 하향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입시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올해 입시는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목표 대학과 그 다음에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큰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실현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계획을 잘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